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현재 강보합권에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아래 지지라인을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 가까이 지금 낙폭을 키웠죠. 자, 바로 SEC하고 지금 테라폼 레스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어제 날짜로 지금 우리 리플에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이 악재가 좀 발생한 건데, 자, 우리 리플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당면한 과제이죠. 우리 리플과 SLC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자, SLC가 항소를 강행할 건지 아니면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할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입장을 밝혀야 될 그런 일정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리플 코인 지금 곧 조만간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월봉 캔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7월달 캔들이죠. 자, 승소 이슈에서 약 80% 가까이 급등한 이후에 자, 윗골이 달면서 현재 이렇게 지금 양봉으로 좀 마감한 상태이고, 자, 8월달 캔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짧은 몸통의 음봉으로 지금 나타나는 상태인데, 앞으로의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조정한 후에 다시 한번 밑골이 달궈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의 상승을 더욱더 견고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봉의 그런 견고한 모습을 위해서라도 우리 일봉의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전고점을 강력히 돌파해주는 이런 상승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계신 홀더 분들께서는 이 조정 구간이 혹시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자, 꽉 붙들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대로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 기회가 지금 곧 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나 자,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자, 이렇게 조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기 위해서는 세력이 필요하죠. 세력의 매집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매집들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매집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죠. 자, 웨일 알런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시간과 수량 종목이 나오고 금액이 나옵니다. 또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거래소에서 거래소, 지갑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어딘가로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래들의 자금이 모아진 걸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금이 다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또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세력들의 곧 집중적인 매집이나 매도가 곧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강력한 무기이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소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는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을 바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인에 따라서 같이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자,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입니다.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현재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이 있습니다. 자,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그냥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거고 큰 공부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 테라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도영입니다. 지금 체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 SLC하고 테라 사건이 지금 소송 중인데, 자, 이 법원에서 지금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리플 판결과는 조금 배치가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뭔가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판단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내용 보시게 되면은 지난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뭔가 좀 상황을 좀 우리 리플에게 좀 불리하게 만들고 지금 SEC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담당 판사 레이코프 판사는 리플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됐던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가 되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됐던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 자, 이런 판매 방식에 따라서 이들 코인을 구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자,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힌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 리플과 이 테라 사건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입니다. 자, 왜냐하면 테라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테라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테라에서는 이 연동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Y가 된 겁니다. 뭔가 좀 틀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그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권도영이 이 테라의 이제 대표 권도영이 자 조금 얄밉게도 자 우리 리플의 이제 판결 결과를 끌고 와서 자신의 이제 무죄를 주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 레이커프 담당 판사가 자, 이 테라 사건이 워낙에 이제 중한 범죄였죠. 수백만의 그런 피해자를 이제 양산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제 중죄를 저지른 건데 이 권도영이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리플의 그런 판결 결과를 끌고 오다 보니까 자, 이 판사도 이제 감정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거부한다, 기각한다라면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해 보여서 이렇게 좀 감정적인 이런 발언을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자 우리 지금 암호화폐는 이제 증권인지 아닌지 이 여부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가장 이제 중요한 화두이죠. 그런데 자, 이 안타까운 부분이 이 레이커프 판사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판결이 한번 이제 나오게 된다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거죠. 선례가 된다는 거는 앞으로 수많은 어떤 소송에서 어떤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제 삼게 되는 건데 이런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이제 판단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좀 안타깝다. 우리 악재를 조금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리플은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별다른 큰 영향이 좀 있진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오늘 다시 지금 이 아래 지지 라인을 강력히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자, 세력들이 이 부분은 크게 충격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28일에 나왔던 기사이죠. 자, 미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라는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27일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화당 주도 규제안인 기술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해당 법안은 전체 하원으로 회부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안이 실제로 법적으로 발의가 되기 위해서는 자, 미국 위원회 다른 이제 위원회 등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자, 또한 법안 내용이 최종 승인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행일은 이제 법안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그 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법안이 언제 법적으로 발효가 될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 이 디지털 상품 안전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에 따라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보다 이제 안전한 그런 거래 환경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핵심인 SEC SEC와 이제 전혀 엮일 일이 없게 됩니다. 더 이상 SEC에 이제 끌려다닐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증권성을 이제 떠나서 앞으로 이제 정말 편한 그런 거래 환경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SEC의 어떤 이제 행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친 리플리 변호사였던 제레미 호건이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리플과 SEC 모두 다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자, 이제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자, 리플 사건은 이제 최종 판결이 아닌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 항소만 현재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법원에서는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당 담당 판사였던 토레스 판사도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급 법원의 자신의 판결을 미루진 않았습니다. 자, 이는 SEC가 항소하게 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또 다른 방증인 거죠. 물론 SEC가 이제 항소를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게 되는 거죠.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SEC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판례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C는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뭔가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란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SC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SC 같은 경우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의 권고가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이제 덧붙이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플의 SC 담당하고 있는 지금 변호사들도 계속 추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SC가 항소를 하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로 나아가는 게 최선이다라는 걸 이 변호사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18일이었습니다. 자, 미 판사가 리플과 SC에게 합의 회의에 대한 일정 조율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 명령은 30일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8일로부터 한 달 후면 8월 17일이죠. 자, 불과 지금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8월 17일. 자, 2주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13일에서 16일 그 사이에는 SC가 어떤 항소를 할 건지 아니면 합의를 할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SC도 그렇고 우리 리플도 그렇고 원만한 합의로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자,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 지금 최악의 재정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디폴트 위기를 겪었죠. 그러다 보니 SC가 이제 미 정부의 산하 기관이죠. 그래서 SC와 지금 리플 이 소송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서 이 SC가 다시 미국 정부에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SC도 지금 어떻게든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항소 움직임을, 합의의 일정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항소 움직임을 언론 등을 이제 통해서 이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앞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이제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충분히 좀 견뎌내시라 말씀드리고,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 기회가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악재도 있고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력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죠. 이렇게 호재가 나타날 때는 한 번에 올리진 않습니다. 자, 상승과 조정 이런 패턴,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막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물량이 충분히 쌓인 이런 구간에서 악재를 활용합니다. 악재 뉴스를 터뜨려서 살짝 물량을 빼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은 매도하게 되고 손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런 개인들의 물량 그대로 다 매집을 하는 거죠. 매집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승 패턴에 있어서 이런 세력들이 맥점으로 잡는 자리들, 세력들조차도 매집을 하게 되면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들이 같이 편승하게 되는 거죠. 세력들이 매집한 걸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고 세력들이 올리는 그런 구간에서 같이 편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격 매수 끝은 손절인데, 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입니다.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고요. 새벽이든 언제든 제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간들에서만 같이 진입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세력들의 매집 정황을 제가 확인한 후에 여러분께 매수 타점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제 사인에 따라서만 같이 매도 같이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SC의 그런 합의, 항소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또 테라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해법이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여러 가지 그런 단서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제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응보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